제가 보기엔 검찰 입장이 그렇고 그게 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문제가 되는 창성장이 조카의 명의로 돼 있는데 그 조카가 군대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 기자분이 그 조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걸 매입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이 하는 일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직접 개입된 그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차명이 거의 분명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의혹 초기에는 이게 인격 말살이다, 모함이다, 투기라면 목숨도 내놓겠다, 전 재산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탈당 회견에서는 0.001%라도 검찰조에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런데 이제는 재판으로 또 바뀌었어요. 말이 계속 바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손혜원 의원이 그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에 거기가 이제 근대문화 역사 공간을 만드는 곳이었잖아요. 그게 도면이 계속 바뀝니다, 위치가. 처음에 광주시에서 이렇게 했던 데와 그 다음에 했던 데 이제 몇 차례 바뀌는데 그 손혜원 의원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지역이 자꾸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봐서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보기엔 이번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도 이제 좀 반성하고 잘못을 좀 인정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한테 더 좋을 것 같고 손혜원 의원이 그러면 광주시에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초선 의원이 가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어요. 근데 세간의 사람들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대통령 영부인과의 그 오랜 친구 관계를 빌미로 삼아서 위세를 많이 떨고 다녔다라는 게 이제 전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했었다면 이건 더 큰 문제다. 이건 권력형 비리로도 더 문제가 비화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검찰에서도 지금 좀 봐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조홍천 선배님 여기 검사 출신으로 계시겠지만 야당 의원 같으면 제가 보기엔 구속수사예요. 야당 같으면? 예, 당연히 구속수사죠.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력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환조사, 검찰에서 손혜원 의원 소환조사 하는데 몇 번 했을까? 우리가 뉴스에서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몇 번 했습니까? 비공개로 딱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에서 손혜원 의원한테 지나치게 많이 봐주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낸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축소수사 의혹이 좀 되고 있고 손혜원 의원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본인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보훈처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그런 걸로 고소가 또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아무래도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손혜원 의원이 워낙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손혜원 의원 측 일각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자산이 많은데 굳이 그 낡은 건물도 그렇게 다 사들일 필요가 없다. 정말로 이 도시 개발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이걸 막고 좀 보존하기 위해서 손혜원 의원이 자산을 들여서 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저희들은 사실은 집 한 채 사기도 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개발될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땅과 부동산을 이렇게 산다, 차명으로 산다.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우리 법이나 어떤 사정기관의 칼날이 상당히 날카롭지 않겠나? 그렇죠. 일단 지금 정치적인 판단, 사회 도덕적인 판단과 별개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법정으로 간다. 그럼 거기서는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의 일반적인 그런 경우와 약간 좀 다르다.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다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엄격히 그럼 나눠서 보자. 지금 여러 입장에서 비난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온다? 이거는 다를 수도 있다. 법원 재판이 있으니까. 네네.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차명으로 투자한 것이고 또한 투기를 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검찰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약간의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현장에서 발표할 때도 이러이러한 요소들, 즉 손혜원 의원이 직접 물색도 하고 자금도 내고 나중에 그 증여세도 결국은 그 돈으로 냈기 때문에 차명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찌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 차명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보는 것이지 그러한 요소들이 충족됐다고 해서 무조건 차명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검찰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뭔가를 제출할 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공소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원 의원님, 네. 민주당 핵심이시고 또 전직 칼잡이 출신이시니까 네. 옆에 야당 이양수 의원이 지금 이 검찰 이번 수사도 좀 너무 여권 실세 봐주기 한 것 아니냐, 딴 사람들 같으면 구속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우선 손혜원 의원이 여권 실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동의를 못하고요. 여권 실세 아니다. 실세는 무슨 실세입니까? 그리고 뭐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뭐 위세를 떨쳤다? 글쎄, 저는 뭐 그 생각 한번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당내에서 그런 거 고려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여권 실세이기 때문에 봐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검찰이 기소가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아, 오히려 검찰 기소가 왜냐하면은 무리했다. 투기를 했다면 쉬쉬하고 감춰야지 그걸 갖다가 자기 아는 사람들 뭐 수백 명한테 야 여기 좋으니까 이거 사라. 그거 떠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붐업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아까 잠깐 화면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10수명을 데리고 또 자기 창성장으로 데리고 가서 구경을 다 시켜줘요. 그거 내가 이렇게 투기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엄청 올 겁니다. 나 떼돈 벌 겁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 아주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오히려 이 지역이 원래 이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쇠락해 가고 있고 보전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사가지고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전통을 보존하겠다. 라는 계획을 대놓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투기를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했다는 거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비밀문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도 있답니다. 그게 제일 나중에 자료고요. 세미나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테이블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자료를. 그 아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고 가요. 그게 무슨 공무상, 업무상 비밀이냐 의문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손혜원 의원 그 문화적 안목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고 또 그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거를 봤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게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로 매진하는 분입니다. 그때 저 같으면은 그 매집을 안 했을 건데 이분은 이거 보존해야 된다라는 판단 서면은 그냥 가는 분이에요. 너무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지금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저 같으면은 우리 지역에 뭐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공약대로 지금 길 빵빵 뚫리는데 그 동네에 사실은 땅을 사겠다고 내 공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겁나가지고 못 삽니다. 너 길 뚫고 난 다음에 그 사면 어떡하냐. 예. 나중에 그 책잡기 필까봐. 근데 손혜원 의원은 이게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보존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그러니까 차명이든 아니든 그렇게 아니요. 그게 차명 여부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붐업을 일으켜야지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근데 저는 방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보안 자료가 과연 진짜 기밀 자료였느냐에 대한 부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국회 세미나나 이후에 시청 관계자들이 문서를 검토했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포시청에서는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대외비라는 이유로 일반인에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못 보는 정보가 보안 자료인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고 관련자들이 볼 수 있다고 해서 보안 자료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검찰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거든요. 정말 선의에 의해서 이 지역을 내가 띄워보고 싶었다면 이 자료 보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매입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못 보는 자료를 본 이후에 20개가 넘는 필지와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 시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이러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단기적인 시대 차익만 보는 게 아니라 무형의 자산, 그 지역에 500억이 넘는 자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거리가 됐을 때 손해원 거리다. 이런 상징성,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이익도 분명히 염두에 뒀을 수 있다. 당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이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목포 주민들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차익의 문제보다는 이 보안 자료를 봤다는 부분 그리고 보안 자료 본 이후에 부동산에 집중 매입했다는 부분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전해드렸습니다.